저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잠깐 감독의 빙의해서 한번 말해봐도 될까요? 아, 네, 해보세요. 제가 이 영화를 찍은 거는 공동 진짜 빙의. 아니 뭐야? 이렇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알가알바 하는 거 보니까 심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은 전 화가 나요. 제가 뭐 영화 한두 편 찍었습니까? 갑자기. 저 프로페셔널합니다. 영화 찍어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시나리오 뭐 쓸 줄 알아요? 감독님,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나오세요. 감독님 네. 나오세요. 그럼 오늘의 영화 베테랑 2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테랑 형사 서도철과 강력범죄수사대 형사들은 전작에서 온갖 악행과 범죄를 저지르던 재벌 3세 조태호를 체포한 데 이어서 이번 작품에서는 의문의 연쇄살인마 해치와 대립하는데요. 해치는 죄가 있는 이들을 죽음으로부터 심판한다는 미명 아래 사적 제재를 옹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해치는 다음 살인 대상을 지목하는 예고편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인력 부족에 빠진 강력범죄수사대는 정의감 넘치는 막내 형사 박선우를 영입합니다. 영화 베테랑2는 2015년에 개봉한 영화 베테랑의 9년 만의 후속작으로 지난 9월 13일에 개봉했습니다. 류승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서도철 역의 황정민, 박선우 역의 정혜인 등의 배우가 출연했습니다. 좋았던 점 저는 명확합니다. 1번 정혜인 배우의 연기, 그리고 그가 연기한 박선우 캐릭터의 매력. 2번 시원시원하고 타격감 넘치는 액션씬. 이 두 개가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액션 장르의 영화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범죄에 대한 표현 그리고 액션에 대한 표현, 이 두 개 중에 그래도 하나는 확실히 만족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 그쵸, 라는 그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진지하게 이 영화를 분석하려 들면서 보지만 않으면은 킬링타임용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테랑2의 액션씬은 좀 신선했어요. 되게 뭔가 타격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타격감보단 사실 그 어떤 스피드가 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슉 하고 했는데 막 목에 발이 감겨있고 이런 장면들이 저는 되게 좀 흥미진진했어요. 그 정혜인 배우가 맡은 박선우 캐릭터가 MMA를 좀 활용하면서 그라운드 기술, 맞아요. 좀 주짓수 베이스의 기술들을 많이 맞아요, 활용하는데 맞아요. 그 MMA 경기 뭐 UFC 같은 거 보면은 타격이 더 재밌고 주짓수 기술은 나오면 좀 지루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로 넘어오니까 확실히 촬영, 연출 이런 거랑 가미돼가지고 타격감 있고 스피디한 주짓수 액션 같은 것들이 좀 나오면서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스피드? 속도랑 액션들을 영화로 구현한 느낌을 좀 받아서 그런 점들이 좀 재밌었어요. 이유로 알았어요. 제가 느낀 감상평이. 왜냐하면은 제가 그 영화를 계속 쭉 보면서 느낀 게 그 남산 전투씬에서 특히 느꼈는데 되게 약간 웹툰 같다 보고 있는데 제 손가락으로 그냥 빠르게 넘기는 약간 웹툰 격투씬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라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해주신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만 스피디하게 기술이 오가니까 제가 좀 보면서 굉장히 웹툰 같다 라고 그래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남산신이라고 한 게 이제 그 파쿠르 액션도 저도 확실히 좀 맞아요. 재밌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파쿠르 액션이랑 저는 그리고 그 빗속에서 싸우는 장면. 맞아. 베베 같은 경우는 혹시 이 영화 좋았던 점이 하나 있다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좋았던 점도 많죠. 방금 뭐 말씀하셨던 그 액션씬. 전 특히 그 옥상에서 비 오는 장면에서 이제 막 미끄러져 가면서 막 주짓수 막 맞아요. 맞아. 그런 액션을 진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운드 트랙 같은 경우도 저는 좋았어요. 그 중간중간에 챈발로라고 하나요? 그 피아노 이전에 건반 악기 있잖아요. 네네. 챈발로인지 확신은 못하겠는데 그런 악기의 소리가 한 2번인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게 완전 옛날 약간 바로크 시대 약간 그때 느낌이 나는 그런 사운드 트랙이었는데 그런 것들도 되게 잘 어우러지게 잘 삽입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찾아보니까 그 장기하 가수님? 장기하가 이제 그 음악을 담당했더라고요. 네, 음악 감독으로 음악 감독으로. 장기하님이 참여를 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사운드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적인 거에서는 불만이 많았는데 그 외에는 불만이 딱히 없었습니다. 갱갱은 혹시 뭐 이거 외에 좀 더 좋았던 부분이 있을까요? 네, 2가지 정도 있는데 저는 그 초반에 도박판 검거하는 장면이 통째로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부분이 저는 그냥 뭔가 그 옛날 베테랑스러운 느낌이 나네? 왜냐면 그 배우님
그 도박 대장. 저희는 홍어 저희 아저씨. 팟캐스트에서는 홍어 아저씨라고 맞아요. 쓰거든요. 네, 그 홍어 아저씨가 웃겼어요. 그 홍어 아저씨의 그 감초 연기가 좋아가지고 연기 잘하시죠.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정혜인 배우님이 그 안보현 배우님 보고 그 안녕하는 장면 있잖아요. 아, 정말 잘생겨가지고 눈이 즐겁죠. 네, 그거 보고 와 진짜 잘생겼다 이러고 그 장면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홍어 아저씨? 홍어 아저씨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수리남. 네. 아, 현봉식 배우님입니다. 매번 까먹는 매번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약간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은 초반 인트로 장면이 그거래요. 1편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1편에서 너네 이 사건 접고 주부 도박단 사기 그거나 해라. 그 사건이나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도철 형사가 이제 뭐 폼 떨어지게 무슨 주부 도박단이야 이래서 이게 미제로 남았는데 그거를 인트로로 쓰면서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을 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몰랐네요. 근데 저도 전혀 똑같이 몰랐네. 생각했습니다. 그걸 누가 알까? 저 듣고 알았습니다. 네, 이게 너무 네. 옛날에 봤던 맞아, 영화라서 맞아. 1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이 영화의 좋았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명씩 해봤는데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살인은 안 된다. 서도철 형사가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반대편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이 안 되는 사건들은 우리가 뭐 사적 제재를 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쪽의 입장이고. 그렇죠. 근데 이런 논의 자체가 저는 이제 좀 낡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흥미 자체도 떨어졌고 그거 외에도 뭐 학교 폭력도 막 조금 건드리려고 그러고 약, 도박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이 여기저기 찌른 느낌이라서 차라리 이런 것들을 다 빼고 그냥 그 전에 잘하던 통쾌한 액션으로만 밀고 갔으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분명한 거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영화가 범죄 액션 영화로서 범죄가 한 축이고 액션이 한 축인데 범죄를 다룬 스토리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감독이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가 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괜히 뭔가 좀 본인의 철학을 조금 집어넣고 싶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대입니다. 뭐 사적 제재에 관련된 작품들 많습니다. 많죠. 그런 의미에서 이 소재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지겨울만해졌다라는 건 베베 의견에 동의하는데 이전의 작품들은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 사적 제재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 이런 입장을 좀 취하고 있다고 보는데 베테랑은 확실하게 작품 내에서 스탠스가 분명합니다. 사적 제재는 범죄가 낳은 또 다른 범죄일 뿐이다 라는 스탠스는 확실해요. 근데 저는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걸 세련되게 재밌게 표현했다면 제가 이렇게 뭐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었겠죠. 근데 또 저는 정혜인 배우 연기가 참 마음에 들었는데 마지막에 그 전까지 싸워왔던 정혜인 배우의 그 무게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 마지막 그 터널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죠. 그러니까 해치 정체가 사실 정혜인 배우입니다. 박선호라는 형사가 해치인데 두 명의 인질을 이렇게 잡아놓고 서도철 형사 황정민한테 자 너의 선택에 따라서 누가 죽을지 모른다. 뭐 어떤 선택을 내릴래. 뭐 이런 식의 어떤 딜을 걸죠. 딜을 거는 그런 장면이죠. 그 전까지는 되게 그 박선우 형사가 치밀하고 되게 계획적이고 엄청 그 능력이 뛰어난 악당으로 묘사가 돼 왔는데 그 장면만 놓고 보면은 그냥 뭐 무계획적이고 되게 치밀하지도 못하고 그냥 늙어 빠진 형사한테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아쉬웠어요. 너무 허무하게 그 판이 끝나버리는 느낌이 있죠. 해결되는 게 이제 그냥 전화 한 번에 그렇죠. 동료들이 네. 달려가서 판 뒤집혔다잉 판 하는데 뒤집혔다 이렇게 하는데 그 판 뒤집혔다잉 이 이게- 대사만큼 정혜인 배우가 너무 가벼워졌어요. 맞아요. 근데 그 대사도 이제 1편에 나왔던 거 아시죠? 그래서 낡았다고 제가. 연결성을 좀 많이 주고 싶어 했대요. 근데 9년 전 작품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낡았다는 표현이 진짜 네.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옛날 네. 영화하고 이으려고 연결을 지으려고 해가지고 하니까 심지어 아무도 몰라. 그렇죠. 말해줘야 맞아. 아는데. 알면 모르겠는데 판 뒤집혔다잉 했을 때 쾌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에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전작에서는 이 판 뒤집혔다라는 멘트가 나온 게 이 형사들을 어떻게 보면 옥죄고 있는
외부적 요소들, 더 위에서의 윗선에서의 맞아. 압박이라거나 재벌 3세 거대한 어떤 존재를 상대하는 그 구도가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서 이 상대방이 어떤 실수 같은 느낌을 저지르면서 이걸 빌미로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거나 아무튼 외부의 요인이 바뀌면서 판이 바뀌었다인데 이번 작품에서는 판을 자기들이 그냥 바꿉니다. 이것도 되게 어이없게 그 전서구라는 전편에도 나왔던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가 이렇게 죽은 흔적이 꼭 교살당한 것 같은, 근데 국과수에서 아 이거 뭐 줄이나 손 뭐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다리로 그 트라이앵글 초크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걸어서 압박을 당한 것 같다라는 말 한마디에 이 새끼 봐라. 박선우 형사가 트라이앵글 네. 초크 맨날 걸던데 이러더니 네. 갑자기 얘를 범인으로 확정짓고 판이 뒤집힌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유튜브에다 검색을 하잖아요. UFC 경찰. 자세가 똑같네. 그때 형사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세상에 트라이앵글 초크 걸 수 있는 사람이 박선우밖에 박선우밖에 없어? 근데 그게 맞아요 그 말이. 그치. 그러면서 뭐 추가적으로 덧붙이긴 합니다. 그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박선우밖에 없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럼 트라이앵글 초크 얘기 나오기 전에 진짜 박선우로 특정을 하던가. 그냥 전편에서는 판이 진짜 뒤집어졌고 확실히 이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게 느껴졌는데 이 영화에서는 판 뒤집혔다라는 멘트를 통해서 흐름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저는 좀 세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전편에서는 이제 막내 형사가 칼에 찔리면서 어떻게 보면 경찰 살인 교사죠. 네, 살인 교사 사건으로 이제 판이 뒤집혔다. 이건 이제 우리가 강력하게 이제 대응해도 된다. 그렇죠. 이제 우리 이거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판이 맞아. 바뀌었다라고. 맞아. 그때 큰 쾌감이 이제 그쵸. 왔었는데 이번에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혹시 그 장면 어떻게 봤어요? 박선우가 그 서도철 형사 아들을 도와주잖아요. 학교 폭력 당하고 있는 현장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응징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거기도 너무 허술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애매한 게 그 서도철 형사의 아들 이 학교 폭력을 당하는데 서도철 형사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부부가 둘 다 케어를 못 해줘요 이 아들을. 근데 박선우가 이 서도철 형사 핸드폰을 감청하다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아들을 몰래 찾아가서 그 어떤 일진 무리들로부터 구해준단 말이에요. 또 후반 가서는 일진들을 앞세워서 인질로 잡아요. 이 연결성이 아니, 도대체 그러니까 뭐지? 제가 가장 큰 느낀 이제 단점이 이 작품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다 떨어져요. 디테일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인물들의 서사가 설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그 빌런이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가 아예 안 나왔잖아요. 그 해치 그리고 박선우라는 인물이 도대체 왜 그런 도대체 짓을 하는지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설명이 나오는 게 없죠. 그러니까 빌런이 매력적으로 안 느껴지는 거죠. 아니, 결말 전까지는 매력적이긴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잘생겨서 그래요. 잘생겼다기보다는 연기를 너무 잘했어. 맞아요. 그 알죠? 그 돌아삔 눈깔. 네. 그쵸. 아, 그 눈가리가 진짜 살아있더라고요. 그 연기하는데. 근데 확실히 중반까지는 그 연기력으로 어떻게 보면 이 박선우라는 캐릭터를 끌고 커버를. 가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배우가 연기를 잘하면 잘할수록 이렇게 매력적인 캐릭터가 왜 이런 캐릭터가 됐을까가 궁금해질 수밖에 그쵸. 없어요. 근데 그거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퇴장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 축인데. 일단은 그 해치라는 그 역할? 왜 그런 캐릭터가 됐는가는 사실 저는 보면서 그건 안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사실상 그냥 살인을 즐기는 미치광이 캐릭터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됐잖아요. 앞에서 살인할 때마다 보여준 눈빛이 그래요. 신나서 어쩔 줄 모르고 좋아서 미쳐요 그냥. 이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느낌에 빠져들어서 주인은 안 보이고 그냥 얘를 죽여야겠다라는 이 욕망 하나만 가지고 얘랑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 캐릭터고. 그래서 앞에는 악당들만 골라 죽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적 제재를 하는 약간 그걸 통해서 정의 구현을 하려는 캐릭터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무고한 사람도 그냥 인질로 잡아버리고 덮어 씌우려고 하고 이런 캐릭터가 되잖아요. 근데 그 변하는 과정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앞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으면서 뒤에는 사실 알고 보니까 이런 캐릭터로 갔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만의 해답을 내린 게 뭐 범죄도시에 나오는 장첸 같은 캐릭터 있잖아요. 엄청난 악이잖아요. 그런 악을 정의 구현을 하면은 엄청 통쾌하거든요. 근데 이 해치라는 캐릭터는 비질란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을 준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 관객들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사람들도 해치를 응원해요. 제발 쟤 좀 죽여달라 이러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악당이어야지 마지막에 처단을 했을 때 우리가 정을 안 줬기 때문에 통쾌할 수 있는데 계속 정의 구현하는 진짜 그냥 비질란테 이 캐릭터로 남았으면은 저희가 마지막에 이 캐릭터가 처벌받을 때 약간 모순된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감독이.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악당으로 바꿔버린 거죠. 사실 알고 보니까 그냥 살인을 즐기는 미치광이 캐릭터였다. 저 인양양의 말에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인양양이 말한 것처럼 박선우 형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영화 안에서 나는 해치라고 부른 적이 없다. 해치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아 네, 맞아. 이런 말도 하고 이러려고 경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박선우는 그 인양양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살인을 좋아하는 미치광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안 걸리고 하고자 이제 경찰이 된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력 범죄자들만 이제 골라서 죽이게 된 건데 이제 사람들이 그를 해치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인양양이 말한 것처럼 그 박선우를 연기한 정혜인 배우의 그 표정, 그 연기가 되게 그 큰 실마리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는 그 장면, 그 남산에서 이제 그 가짜 해치를 거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쵸. 죽였죠 그냥. 네, 거의 죽였죠. 음. 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갑자기 막 수플렉스하고 막 내리꽂고 하는데 거기서 저거 딱 느껴졌어요. 아, 얘는 진짜 그냥 얘 죽이고 싶어서 지금 눈 돌았구나. 이런 게 팍 느껴졌고 또 옥상에서도 그 서도철이 말리잖아요. 맞아요. 박선우를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짜 눈깔 돌아가가지고 안 울라고 하잖아요. 진짜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아 이거는 연기가 되게 그 실마리를 제공을 했다. 이 캐릭터성을 잘 부여를 했다. 결말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그런 살인을 즐기는 사이코패스가 된 것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살인을 즐긴 물론 뭐 성장 과정에서 어떤 결핍이나 이런 게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사실 영화 안에서도 서도철 형사가 전화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왜 이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가 중요하냐. 박선우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러는지가 꼭 중요할까? 그냥 걔는 그게 좋은 사람인 건데 그냥 살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박선우 애초부터 사이코패스 캐릭터였던 거네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또 뭐 들어보니까 3편에서 앞으로 나올 베테랑 3에서 박선우 캐릭터의 서사를 좀 풀 예정이라고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쿠키 영상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 쿠키 영상에서 이제 왜요? 안 봤거든요, 저희. 쿠키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다들 앉아 있었구나. 저는 후기를 찾아봐서 이제 쿠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쿠키 됐거든요. 뭐예요? 쿠키 내용이 쿠키 뭐예요? 영상이 뭐냐면 그 중간에 권혜요 배우님이 맡은 네, 새로운 네. 경찰청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헐레벌떡 보고를 하러 들어가요. 그리고 뉴스에서는 이 박선호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탈주를 했다. 아 는 게 진짜요? 발표가 돼서 허준호 배우님이 이제 엄청 높은 경찰에 엄청 높은 사람으로 나오는 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권혜요 배우님이 이제 딱 들어가서 바로 납작 엎드리면서 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허준호 배우가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이러고 영화가 끝나요. 사실상 그래서 3편을 암시하는. 그래서 이 시즌 2를 이렇게 다 무야무야 끝냈나 그냥? 그래서 너무 많이 또 열어뒀네. 호평을 받더라고요. 차기작을 염두에 두고 제작했기 때문에 편이 이번 너무, 영화에서 매듭짓지 않은 것이 많은 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죠. 영화는 영화대로 또 마무리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었어야 되는 그쵸. 부분이 있긴 2편 한데. 안에서 마무리된 맞아. 그 완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쾌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드라마로 만들지 그러고. 차라리 그러니까 드라마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영화는 그래도 이 긴 시간 들여서 한 편 봤을 때 그래도 이 한 편 쾌감이 있었다 재밌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고 불 켜진다고? 약간 그런 게 있었죠. 3가 그런 측면에선 기대되긴 하네요. 이게 어떻게 풀릴지. 그리고 제가 또 이 박선우라는 캐릭터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게 정혜인 배우가 인터뷰한 것 중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박선우라는 캐릭터는 사이코패스 플러스 나르시시스트다 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나쁜 놈을 어쩌다 이렇게 응징하는 영상이 떴잖아요. UFC 경찰 해가지고 떴는데 그게 이제 이목을 이제 끌면서 주목을 받으니까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쁜 놈들을 골라 죽이면 내가 좀 더 주목을 받고 약간 뿌듯해지고 그런 캐릭터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긴 했어요. 영화를 볼 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렇게 이제 조금씩 주목받다가 이제 나쁜 놈들 죽이다가 이제 살인에 점점 취해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뭐 악인이건 선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그냥 누구든 죽이고 싶은 그런 캐릭터가 된다. 그러면 그 연기가 진짜 대박이네요. 그 가짜 해치 잡고 나서 박선우가 막 소리치잖아요. 해치 잡았습니다. 근데 그때도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주목받을 맞아. 생각에. 맞아. 예. 저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 약간 나도. 의문이었는데
인양양의 말을 들으니까 딱 이해가 되네요. 저도 보고 관종인가 했는데 관종이 맞았네요. 네, 관종이에요. 아, 근데 저는 그러면 이 문제라고 봐요. 이 배우 인터뷰를 듣고 이걸 봐야 그 서사나 그 맞긴 해요. 인물의 연기가 이해가 된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저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 큰 흐름은 그 인양이 말한 게 이해가 되고 이 영화를 보면서 어느 정도는 캐치를 했는데 근데 이게 계속 긴가민가하게 남는달까? 이게 좀 분명하지가 못하다는 느낌이 또 세게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트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트로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요? 저도요. 혹시 nem은 어떻게 봤어요? 저도 인트로에서 불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랬냐면 저는 과하다라는 느낌이 엄청 세게 들었어요. 엄청 셌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인트로가 이 영화를 압축해서 보여줬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나게 빠른 컷 편집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원시원하게 장면이 넘어가고 생각보다 맞아요. 연출이 다각도로 들어갔어요. 그게 인트로에도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좋았는데 인트로가 소리가 엄청 난잡해요. 막 부고도박단이 막 도망가면서 막 벌어지는 소리에 네네네. 음악도 생각보다 엄청 컸고 이런 소리가 저는 좀 난잡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좀 시각적이고 청각적으로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가? 그게 인트로에서부터 저는 느껴져가지고 살짝 불길했죠. 그때부터. 저는 왜냐면 그거 보면서 그냥 인트로 괜찮네, 재밌다, 웃겼어요. 그리고 그 있잖아요, 황정민 배우가 매달렸을 때 경찰이고 그 주부도박단이고 응원하는 네, 그 장면이요? 그게 별로였어요? 전 네. 진짜 개짜친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웃겼어요. 근데 어디서 본 적 있는 느낌이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음. 웃기네, 그냥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그냥 뭔가를 노리고 만든 영화가 아니라는 느낌이 거기서 저는 확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 없는 그저 웃긴 그냥 그저 통쾌함 이거를 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갈수록 재미도 없고 통쾌하지도 않고 그래서 느낌. 전편이 그랬잖아요. 네. 전편이 어떻게 보면은 통쾌함을 주는 목적으로 사실상 만들어진 영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번 영화는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영화의 무게감이 상당해요. 시각적으로도 범죄 장면을 묘사할 때 맞아요. 시체를 엄청 직접적으로 보여준다거나 맞아요. 시체 장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걸 통해서 이 악역이 이렇게 잔인무도한 캐릭터입니다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근데 부검당한 시신을 사진으로 보여주거나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학교폭력 당하는 것도 진짜 살벌하게 때리고 막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 어떤 특수한 목적 이외의 장면에서도 굉장히 잔인한 묘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이게 어떤 캐릭터를 빌드업하는 목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엄청 무겁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화가 좀 전편이랑은 다르지 않나? 인트로는 되게 쾌활하게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성 때문에 이 영화 전체가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이 베테랑 2 어땠냐라고 물어보면은 베테랑 1을 생각하고 가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꼭 해요. 제 생각에는 베테랑과 베테랑 2는 완전히 다른 영화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초반에 완전 가볍게 시작하면서 완전 오락 영화네. 맞아요. 개그 분위기 확 풍기거든요. 맞아. 그냥 막 매달리고 올라가라고 막 응원하고 그러니까 모든 장면이 짜쳐요. 네, 그래서 그냥 웃기거든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개그 취향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범죄 관련해서 쭉 들어갈 때는 엄청 갑자기 무거워졌다가 맞아. 마지막에 해결은 또 가볍게 해버려요. 맞아. 그쵸? 맞아. 이게 말이 안 맞아, 되는 맞아. 거죠. 저는 그래서 잔인한 거를 전 진짜 싫어하거든요. 진짜 안 좋아해요. 못 봐요, 그냥. 눈을 몇 번 질끈 감은 적이 그래서 있는데 영화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업 영화라고 하기엔 좀 과하고 정말 그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기엔 약하죠.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아쉬운 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저는 그냥 정리를 하자면은 제일 아쉬웠던 점은 2개예요. 대사랑 그 개그 요소. 완전. 저도 그 가장 부분에 아쉬웠던 점은 동의합니다. 그 2개입니다. 저도 이제 개그 요소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일단 인트로에서 장윤주 맞죠? 그분이 그 홍어 아저씨 낭심을 막 이렇게 찾잖아요. 맞아요. 그게 언제적 거예요, 그게. 슬랩스틱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일단 거기서부터 아직도 저런 개그 요소를 넣는다 싶었고. 그런 거는 맞아요. 네. 네. 어디서 본 것들만 다 가져왔어요. 뭐 낭심차기, 날라차기 했는데 그냥 쓱 움직여서 맞아, 피하기. 맞아. 아니면은 막 도망갔어. 그래서 막 와 이제 살았다 이제 도망가 했는데 자자 한 명씩 타세요 하면서 맞아. 경찰차 안으로 넣는 거. 그죠. 그것도 어디서 본 거거든요. 그거 전편에서 봤죠?
그냥 많이 쓰인 장면이에요. 많이 쓰였죠 그것도. 그리고 그냥 그 베테랑 1에서 쓰였던 개그 장면들 있잖아요. 그 장윤주 배우의 날라차기 뭐 이런 거들을 다 그냥 그대로 썼거든요. 어쨌든 뭐 저희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냥 어디서 봤다는 것만 기억하지 이게 베테랑인지 범죄도시인지 잘 맞아.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이렇게 짜깁기 해놨냐? 너무 다른 영화들이랑 다 겹쳐 보이고 짜깁기 한 것 같아서 좀 방금 베베가 말한 좀 낡았다라는 느낌이 그런 데서 나온 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근데 낡은 개그 좋아하거든요. 안정적인 개그 좋아해요. 취향일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게 추석 연휴 직전에 개봉을 했는데 뭐 거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 뻘도 같이 데리고 맞아요. 가서 보기에는 이 개그 수준이 적당했다. 그러니까 좀 저는 더 그런 대중적이긴 측면에서-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좋았어요. 왜 옆옆에 그 아줌마 2명 있었던 거 기억나나? 나는 옆에 누구인지 못 봤어. 아니 아줌마 2분은 진짜 깔깔대면서 웃었어. 진짜? 아줌마 2명. 저도 이제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이 영화가 1편이랑 다른 영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어느 부분이 가장 다를까를 생각했는데 1편은 추격하는 영화예요. 조태호라는 재벌 3세가 범죄를 저지르고 계속 도망가는 입장이고 이 강력범죄 수사팀은 추격하는 입장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마침내 잡았을 때도 통쾌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이 편은 반대예요. 이 강력범죄 수사팀이 자신도 모르는 새에 점점 코너로 몰리는 스토리에 가까워요. 자신도 모르는 새에 어느샌가 이 해치라는 인물이 내 옆에 있었고 그러면서 내 옆에서 조금씩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나중엔 이 해치라는 인물이 심지어 나를 해치로 만들려고 하네? 라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플롯이 정반대예요. 추격하는 입장이 추격당하는 입장이 된 거죠. 이제 베베가 말한 마지막 그 터널 장면, 이 박선우라는 캐릭터가 서도철, 황정민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 선택지를 줄 건데 하나는 너가 레카 유튜버를 죽이고 너가 해치가 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카 유튜버한테 거짓 살인자로 몰린 이 피해자를 죽이고 이 레카 유튜버를 너가 해치로 만드는 거다. 너의 아들을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너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이게 서도철이 자기 동료 형사들을 몰래 이렇게 불러 놓음으로써 그냥 우야무야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이 비슷한 장면이 다크나이트에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똑같이 해요. 배트맨한테 정말 이 고담시의 시민들을 살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배 두 개에 하나에는 일반인들이 가득 차 있고 하나에는 범죄자들이 가득 차 있어요. 서로한테 폭발 스위치를 건네주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 스위치를 누르면 범죄자들이 가득한 배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들한테 똑같이 스위치를 주고 자 이 스위치를 누르면 이 민간인들이 가득한 배가 폭발합니다. 이런 사회 실험을 걸거든요 조커가. 근데 이 영화에서는 대답을 합니다. 두 배 어느 쪽에서도 그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캐릭터들의 선택이자 감독의 선택이기도 하고 이게 곧 감독의 메시지자 이 영화의 메시지가 되거든요. 주제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던질 수 있는 장면에서 이 서도철이란 캐릭터가 사실상 선택을 안 했고 안 했죠. 그럼으로써 감독도 선택을 유보한 상태가 되고 이 영화도 선택을 유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런 의미에서 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그리고 괜찮은 선택을 이 서도철 형사가 했으면 이 영화 메시지도 살았을 거고 이 영화가 우리한테 좀 더 의미 있게 남을 수 있었는데 그치. 여기서 아무 선택도 하지 않음으로써 아쉽게 남았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왜 지금까지 이 영화를 본 거지? 이런 느낌으로 저는 영화관을 나왔어요. 나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주길 기대했는데 사실상 사적 제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라는 메시지 이외에 뭔가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걸 못 얻은 게 저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제가 잠깐 감독의 빙의에서 한번 말해봐도 될까요? 네, 해보세요. 제가 이 영화를 찍은 거는 진짜 비밀. 공동체의 회복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혼자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더불어 사는 그 사회인데 하나의 공동체인데 우리는 왜 주변을 믿지 못하고 왜 혼자서만 하려고 하나. 든든한 팀원들이 있는데 사실상 엄청나게 어렵게 보이고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주변과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협력하면은 선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 형사도 그 대사를 하잖아요. 판 뒤집혔다잉 그거 하고 나서 나도 내 팀이 있다. 이러고 이제 액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팀원들이 이제 아들을 구해주고 이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 현장의 상황은 서도철이 본인이 하고 이거를 저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왈가왈부 하는 거 보니까 심히 기분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은 전 화가 나요. 제가 뭐 영화 한두 편 찍었습니까? 갑자기 저 프로페셔널 합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감독님 죄송합니다. 영화 찍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시나리오 뭐 쓸 줄 알아요? 감독님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이제 나오세요. 감독님 네. 나오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관객 입장으로서 다시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냄냄군 말에 진짜 동의합니다. 공동체고 나발이고. 그래서 사실 그 감독의 연출 의도가 그러했다 한들 본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그쵸. 실패했다고 봐야죠. 그쵸, 그쵸. 음. 근데 실제로 감독님이 의도하신 바가 그게 맞아요. 맞아요? 오! 인터뷰가 있었나요? 네. 진짜요? 진짜요? 저 진짜 잠깐 빙의했었네. 대박이다. 네, 그 아. 팀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박선우는 간과했고 그래서 팀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 같이 함께. 근데 저 원 때도 느꼈는데 베테랑이라는 게 이제 베테랑 서도철 형사 이게 아니라 베테랑 팀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원 때 영화를 봤을 때. 그래서 팀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장치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솔직히 저는 이를 보면서는 그렇게 안 느껴졌어요. 저도요. 근데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런 주제의식을 넣었다? 오히려 더 이해가 안 갑니다. 뭔가 이번 베테랑 2에서는 팀적인 케미를 보여준 장면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엔딩 장면은 5명이 쪼름이 앉아서 끝나거든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진짜 거기서 저기 아니 왜냐면 없더라고요. 저도 보는 내내 그 박선우라는 인물이 그 팀에 들어오고 나서 전 계속 의문이었던 게 아니 다른 팀원들은 뭐 하나 지금. 아니 그래도 베테랑 형사들인데 아무리 이 친구가 이제 뛰어나다고 해도 무술이 다 나가 떨어지고 다 얻어맞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이 저도 더 이해가 안 갔던 거죠. 이제 와서. 전편에서는 막내 형사도 칼을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장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판이 뒤집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조직원 하나하나가 전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저는 이번 영화에서 서도철 이외의 형사들이 보여준 모습은 경찰서에서 너무 피곤해 하는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나요. 저도요. 진짜 그냥 그 경찰 공무원의 모습만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형사 팀의 그림을 좀 더 디테일하고 심도 있게 보여줬으면 작품 후반의 메시지가 더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영화가 너무 보여주려고 하는 바가 많아서 바빠요 지금. 그렇죠. 막 맞아. 가정의 소통의 부재 이것도 보여줘야 되고 팀워크도 보여줘야 되고 액션도 보여줘야 되고 너무 바빠요. 근데 다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화 베테랑 2에 대한 한 줄 평을 각자 남기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금 억지 라임이긴 한데 해봐도 돼요? 네, 해보세요. 베테랑 2 많이 헤쳐먹었다. 이제 그만 다 베터랑 2.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요? 이거 어떡해? 다시 할게요. 아니 심지어 너무 웃긴다. 이게 기세로라도 살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포기했어 자기가. 네. 약간 억지 지역 마스코트 이름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내 돈 다 베터랑 2. 좋습니다. 베테랑 2 아니 한 줄 평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나도. 이 영화. 뭔가 여기가 풍경이 좋대요. 유명한 관광 명소래. 그래서 갔는데 그냥 자갈밭밖에 없어요. 허위 매물 허위 매물 물도 아니에요? 허위 매물도 아니에요. 왜냐면 속았어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멋있긴 하네. 자갈이 많은 게 멋있긴 한데 자갈밖에 없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좋긴 좋아. 근데 내가 여기가 차 타고 오고 이거 준비하고 여기 오려고 휴가 쓰고 이런 그쵸. 시간 생각하면 아까워. 그쵸. 이런 느낌이네요. 그쵸. 인양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영화가 저에게 준 의미는 딱 하나라. 정혜인의 연기 변신. 어쨌든 첫 악역 연기인데 이렇게까지 너무나 훌륭하게 소화를 해주신 게 인상 깊어서. 저는 한 줄 평 하자면 코리안 배트맨과 불완전한 조커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인양이 얘기했듯이 해치라는 인물, 박선우라는 캐릭터는 아무 이유 없이 본인이 즐기고 싶은 대로 막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조커 같죠, 살짝. 그리고 서도철은 좀 코리안 배트맨 같은 느낌이 있었고 정혜인 배우 연기는 진짜 잘했습니다. 근데 이 정혜인이 맡은 해치 그리고 박선우라는 캐릭터가 좀 미완성된 조커 같은 느낌을 줬다는 점에서 다크나이트에서도 배트맨이 그 영화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아요. 조커가 던지죠. 베테랑 2 같은 경우도 이 해치라는 캐릭터, 박선우라는 캐릭터가 이 영화의 메시지를 던져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미완성된 조커로 남기고 싶습니다. 진짜 조커네 그러면. 조커는 완성되면 안 되잖아. 오늘 저희는 영화 베테랑 2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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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